안녕하세요. 벌써 스위스에 온 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제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긴장하며 스위스까지 이동해서 그런가 어제는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포르투를 떠나기 전에 아쉬운 마음에 이곳저곳 더 다녀보려고 했더니 조금 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느즈마키 일어나 미그로스에 가서 한 달 동안 사용할 냄비 등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사고 하루 종일 쉬었네요. 이런 게 한 달 살기의 장점인 것 같아요. 아직 한 달이나 남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아주 여유로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쉬엄쉬엄 느즈마키 일어나 동네 구경이나 하려는데요. 사실 피곤한 게 가장 컸지만 이렇게 아주 게으른 여행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곰탕 하늘 때문이에요. 최근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진화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연기가 대서양을 넘어 스위스 하늘까지 도달했어요. 지금 검색해보니 매년 6월에 항상 산불이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따뜻한 날씨로 여행하기는 좋은 6월이지만 또 이런 이슈가 있네요. 피곤하기도 했고 하늘도 이래서 잠시 휴식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여유롭게 여행하며 체력을 회복해 보았어요. 오늘은 한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모짜렐라 치즈를 얻은 샐러드에 제육볶음, 따뜻한 흰밥이에요. 제가 머무르는 숙소는 인터라켄 서역에서 아래강을 건너면 있는 작은 마을 운터젠에 위치해 있어요. 집을 나와 먼저 운터젠의 상징인 시계탑을 보러 갔어요. 안쪽으로 들어가니 공동묘지가 있더라고요. 마을 사람들만 묻히신 것 같았는데 비석을 보니 대부분 90살 넘게 장수하셨더라고요. 아래강을 따라 인터라켄 쪽으로 향했어요. 인터라켄이 스위스 여행의 요충지로 유명한 곳이지만 저는 여유롭게 인터라켄의 거리를 걷는 것도 정말 추천드려요. 인터라켄이 생각보다 진짜 이쁜 마을이에요. 어떤 외국 할아버지가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시길래 뭔가 했는데 아래강을 건너시려고 준비 중이셨던 거였어요. 이 강이 보기엔 잔잔해 보이지만 유속이 아주 빠르다고 해요.
외교부에서도 안전 공지가 올라와 있네요. 잠깐 발만 담궈도 아시겠지만 정말 차가운 수온이기에 어릴 적부터 아래강에서 수영하는 게 익숙한 현지인들이 아닌 저희 같은 외지인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 함부로 도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강렬한 햇빛을 피해 인터라켄 도서관에 들어가 보았어요. 여행하다 도서관을 보면 항상 들어가 보는 편이에요. 여기는 특히나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잘 꾸며져 있어서 가족여행 하시는 분들은 잠시 들러 쉬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책은 다 독일어로 된 책들이라 읽을 순 없었지만 도서관 브랜드 디자인도 정말 귀여웠고 소파와 테이블이 있어 참 휴식하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인터라켄 시내로 들어갔어요. 가장 먼저 부쉐러에 들려 사은품을 받았어요. 인터라켄 게스트카드 뒷면을 보여주시면 이 작은 수저를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잔디 광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패러글라이딩 보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교회를 찾았어요. 알고 봤더니 여기는 성당이 아니라 기독교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바로 옆에 있는 이 건물이 가톨릭 성당이라고 해요. 다시 아래강 쪽으로 왔어요. 수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이네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여행을 마쳤고요. 그리고 다음 날입니다. 오늘은 저번 스위스 여행에서 바빠서 못 가서 정말 아쉬워했던 브리엔츠를 가보기로 했어요. 이 지금 보고 있는 호수가 브리엔츠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죠? 스위스는 바다가 하나도 없는 내륙국가지만 바다처럼 큰 깨끗한 호수 그리고 강이 참 많아서 여름에 수영할 곳이 참 많더라고요. 브리엔츠역에 도착했어요. 바로 앞에 나룻배, 우리배 등을 대여해주는 곳이 있었는데요.
나룻배는 4인 기준 1시간에 40프랑, 페달보트는 3인 기준 1시간에 30프랑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겨울에만 운영하는 온천보트 등 다양한 탈 것들을 빌릴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웹사이트 한번 확인해 보세요. 브리엔츠 호수 주변으로 발길 가는 대로 걷기 시작했어요. 사람도 많지 않았고 작은 산책길이 이어져 있어서 생각 없이 걷기에 참 좋았어요. 저희도 브리엔츠에서 나룻배 한번 타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뜨거운 햇빛에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보시기엔 아주 청량하고 시원한 스위스지만 6월 초임에도 최고 온도 32도까지 오르는 아주 뜨거운 날이었어요. 이 당시 저의 모습이에요. 모자도 스카프도 하필 다 흰색이라 선글라스까지 써도 투과되는 햇빛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브리엔츠 호수에는 해수욕이 아닌 호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이렇게 간이 호수욕장이 있었고요. 좀 더 안쪽으로 걸어가니 유료 해수욕장이 있었는데요. 성인은 6프랑, 어린이는 4프랑이었어요. 다이빙장도 있고 피크닉 할 수 있는 잔디밭도 있어서 좀 더 안전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곳 같더라고요. 혹시 브리엔츠 호수에서 수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도 추천드려요. 저희는 수영복을 챙겨오지 않아서 입장하진 않았고 아까 지나갔던 그 포인트인데요. 돗자리 펴놓고 다이빙 구경하며 스위스의 여름 분위기를 미리 즐겨봤어요. 저도 가볍게 발만 담가 보았는데요. 이날을 시작으로 거의 매일 물만 보면 항상 발을 담궜어요. 스위스의 대부분의 호수나 강의 수온이 아주 낮아서 정말 1분만 담궈도 발에 있는 열과 피로를 다 씻겨줬어요. 근데 여기는 조약돌 해변이라 슬리퍼는 필수예요. 잠시 쉬었다가 브리엔츠 선착장 쪽으로 걸어와 봤어요. 오늘은 시간이 맞지 않아 기차를 타고 이동했지만 인터라켄 오스트에서 유람선을 타고 이동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기차를 타기 전에 브리엔츠역 쿱에서 에미의 카페라떼와 오렌지를 사왔어요. 이 카페라떼 제로 슈가 버전으로 새로 나왔는데 많이 달지도 않고 깔끔해서 정말 맛있어요. 오늘 저녁은 수제 퐁듀예요. 블로그를 보다가 스위스 찐 퐁듀 레시피를 발견했는데요.
굳이 비싼 돈 주고 식당에서 사 드시지 말고 숙소에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쿱에서 그리에르 치즈랑 에멘탈 치즈, 그리고 화이트 와인 되게 저렴하거든요. 이렇게 사와서 일단 생마늘을 냄비에 문질러서 향을 입히고 2가지 치즈를 넣고 녹이다 화이트 와인을 추가해주면 끝이에요. 그냥 빵에 먹어도 맛있고요. 감자에 먹어도 맛있어요. 일단 몰라 먹어봐. 일단 달라. 한번 먹어봐. 해봐. 스위스 감자가 맛있다는 걸 이 퐁듀를 먹으면서 100% 공감했습니다. 저녁 아주 맛있게 먹고 창밖에 하늘이 불타는 것 같아서 동네 구경하면서 하루를 마쳤어요. 꼭 산불이 난 것 같은 뷰지만 귀뚜라미와 새소리가 함께하는 아주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귀여운 개냥이에게 힐링을 받으며 오늘도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해봤어요. 피곤하기도 했고 하늘도 뿌해서 기운이 빠지긴 했지만 그 덕에 욕심부리지 않고 여유롭게 여행하며 체력을 회복해 보았어요. 이 이후로는 제 2발이 열기로 불탈 것처럼 항상 열심히 다녔으니 다음 편은 더 풍부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